첩이 가져온 약사발을 마신 다음 날, 시어머니는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약사발을 받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삭이던 본처 소화는 헛간으로 끌려가 집더미 위에서 산달도 채우지 못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남편에게서 엽전 꾸러미 하나를 던져받은 채 그대로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소아의 발걸음이 한양 변두리의 낡은 약방 앞에서 멈춰선 순간 임씨 가문이 평생 감춰온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시어머니는 왜 죽음을 알면서도 그 약을 마셨고 소아는 왜 그 집안에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나흘 길 떨어진 산골에 정시성을 가진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약초를 캐고 글을 읽던 한미한 선비 집안이었지요. 그 집에는 소화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소아가 12살 되던 해여름, 어머니가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오랜 세월 산을 타고 약초를 캐며 무리하신 탓이었지요. 소화는 어머니 머리맡을 사흘 동안 지켰습니다. 소아야, 예, 어머니, 이리 가까이 오너라. 어머니의 손이 소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가늘고 거친 손이었지요. 소아의 손과 똑 닮은 손이었습니다. 이걸 받아라. 어머니는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지요. 낡은 나무 비치개 하나와 손바닥만한 책 한 권이었습니다. 이 비치개는 내 외할머니께서 시집 보내실 때 주신 것이다. 머리 올리거든 이것을 꼭 꺼라. 예, 어머니. 그리고 이 책은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잊으셨습니다. 기침이 한참 이어졌지요. 이 책은 우리 외가 친정의 비방이 적힌 책이다. 너 말고는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 외가 친정이라 하시면 내 어머니, 그러니까 내 외할머니 댁이지. 외할머니께서는 이 어미가 시집 오기 전에 한양으로 떠나셨다. 그 뒤로 소식이 없었어. 소하는 책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표지에는 글자도 없었고 안에는 색이 바랜 약초 그림만 빼곡했지요. 어머니, 외할머니께서는 어찌 한양으로 가셨습니까? 그건 어미도 다 모른다.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오셨어. 이 산골을 떠나야겠다고. 어떤 양반 댁에서 외할머니의 의술을 노리고 있다고 의술이라 하시면 내 외할머니는 이 산골에서 의녀로 이름이 났던 분이다. 외할머니 손을 거치면 못 살리는 사람이 없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어미는 외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약초 손놀림 한 가지밖에 모른다. 그것마저도 어깨 너머로 본 것뿐이지 너에게 다 물려주지 못하고 가는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소아야, 한 가지만 약속해 다오. 예, 이 책과 이 비치개는 절대 시댁에 보이지 마라. 양반댁에서 외할머니의 의술을 노렸다 하지 않았느냐. 어디서 또 그런 양반이 나타날지 모른다. 예, 어머니, 약속드립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눈을 감으셨습니다. 소화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지요. 차가워진 손을 한참이나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소화는 그 책과 비치개를 옷고름 안쪽 깊이 꿰매어 두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화가 1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산골의 한양에서 손님이 왔지요. 검은 가마 한 채와 종 5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분은 머리가 희끗한 양반댁 부인이었지요. 이 댁이 정처사 댁이요? 예, 그렇소만. 소아의 아버지가 마당에 나오셨습니다. 한양 임씨 가문에서 왔소이다. 우리 댁 외아들의 짝을 찾으러 사방을 돌아다녔소. 듣자니 이 댁 따님이 약초를 잘 분별한다 하던데 그런 소문이 어찌
한양에까지. 세상의 소문이라는 것은 멀리 가는 법이지요. 부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소아의 아버지는 한참 고개를 숙였다가 드셨지요. 송구하오나, 우리 집은 한미한 선비 집안이요. 한양 양반댁의 며느리 가문은 우리가 따지지 않소. 약초만 잘 다루면 돼요. 부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소아는 부엌 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날 하신 말씀이 떠올랐지요. 어디서 또 그런 양반이 나타날지 모른다. 그러나 소아의 아버지는 거절하지 못하셨습니다. 임시 가문에서 보낸 예단이 너무 후했지요. 산골에서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비단과 은전이 마당 가득 쌓였습니다. 소아야. 예, 아버지. 어미 잃은 산골에서 너를 둬두는 것이 어찌 보면 죄가 아닐까 싶다. 한양에 가거든 시어머님 잘 모시고 서방님 잘 따르거라. 소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고름 안쪽에는 어머니가 주신 책과 비치개가 그대로 있었지요. 그렇게 소화는 한양 임시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20살이 되기도 전이었지요. 가마에서 내려 처음 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른 얼굴에 깊은 눈, 입가에 굵은 주름이 있었지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가까이 와서 손을 보여라. 예, 어머니. 소화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손을 한참 들여다보셨지요. 손가락 마디, 손바닥 아래쪽까지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어미를 닮았구나. 예, 아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놓고 돌아서셨습니다. 내일부터 약탕기는 네가 맡거라. 새벽 4경에 일어나야 한다. 예, 어머님. 서방님 임지연은 그날 첫날 밤 이후로 사흘이 지나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3 키, 큰 사내였지요. 미간을 자주 찡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아가 시집온 첫 달부터 시어머니의 약을 다렸지요. 새벽 4경에 일어나 약탕기에 불을 붙이고 약초를 분별해 넣고 2시진을 다렸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시어머니의 손발을 주물렀지요. 그 일이 끝나면 시어머니의 병기를 비웠습니다. 그렇게 시집온 지 몇 달이 지나갔지요. 시어머니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아가 약을 다리고부터는 발작이 줄었지요. 집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아 씨가 약을 잘 다리는 모양이야. 한양의 의원도 못 고치던 만인병이 소아 씨 손에 잡혔다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새벽마다 소아를 더 일찍 깨우셨지요. 소아가 시집온 지 한 해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지요. 소아가 약탕기에서 물러나 마당으로 나가보니 보기에 어머니였습니다. 보기는 소아의 몸종이었지요. 16살의 어린 종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기가 어머니 위에 엎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마님, 우리 어머니가, 소아가 보기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지요. 입술이 새파랬습니다. 이건 한기가 든 것이다. 어서 따뜻한 곳으로 옮겨라. 소아는 황급히 안채로 들어가 시어머니께 고했습니다. 어머님, 보기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약초 한 줌만 내어주시면. 무슨 말이냐? 시어머니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종년 따위에게 약초를 쓰라고. 그 약초가 어떤 약초인 줄 아느냐? 한 첩에 은 한 양이다. 하오나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종은 죽으면 또 사면 된다. 너는 약탕기로 돌아가거라. 소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러나오는 길에 잠시 멈춰 섰지요. 부엌 한 구석에 약초광이 있었습니다. 소화는 광문을 열고 시어머니께 올릴 약초 한 줌을 떼어 자기 소매 안에 숨겼지요. 그러고는 보기에게 가서 그 약초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보기야, 이걸 끓여서 어머니께 드려라.
1시 지나네. 다 마시게 해야 한다. 마님, 하지만 이건 내가 한 일이다. 너는 모르는 일로 해라. 보기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어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마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거라. 잊는 것이 좋다. 보기 어머니는 그날 밤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셨지요. 시어머니는 그 일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 약을 받아들고 한마디 하셨지요. 며느리야. 예, 어머님.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소하는 그 말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좋은 뜻인 것 같기도 했고 비꼬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지요. 예, 어머님. 새기겠습니다. 새기지 마라. 새기면 다친다. 시어머니는 그러고는 약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소하는 약탕기 앞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하를 부르셨지요. 며느리야. 예, 어머님. 네가 약을 잘 다리는 모양이다. 미흡합니다. 미흡하지 않다. 한양 의원도 못한 것을 네가 했다. 내 어미가 산골에서 약초를 다루셨다. 들었다. 어디서 배우셨다더냐. 소하는 가슴이 또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내 할머니를 일찍 여의셨다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디 분이셨느냐. 소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지요. 잘 모르옵니다. 어머니께서 시집 오시기 전에 한양으로 떠나셨다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눈이었지요. 한양이라. 예, 할머니의 함자는 들으셨더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지요. 소하는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되었다. 가거라. 소하는 물러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시어머니께서 왜 할머니를 물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소아의 마음에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시댁이 정말로 가문이나 사람을 보고 자기를 들였을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다시 떠올랐지요. 양반댁에서 외할머니의 의술을 누렸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선달의 사랑채에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났지요. 곧 마당에 가마 한 채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가마였지요. 자갯빛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한 여인이 내렸지요. 분홍 비단,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머리에는 떨잠이 흔들렸습니다. 소아는 부엌문에서 그 모습을 보았지요.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지헌이 사랑채에서 나와 그 여인을 맞이했지요. 옥연이 이리 오너라. 서방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곱고 또랑또랑했지요. 기방에서 들어본 듯한 소리였습니다. 소화는 부엌 안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아가 마당에서 약초를 고르고 있는데 보기가 급히 다가왔지요. 마님, 어젯밤에 제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냐? 저 옥연이라는 분이 안채 쪽으로 혼자 걸어가더니 마님께서 다리시던 약사발 옆에 무언가를 꺼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초 같은 것이었습니다. 소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느 약초이던가 잘 못 보았지만 색이 좀 검은 것 같았습니다. 소아는 즉시 약탕기로 갔지요. 약사발 옆을 살폈습니다. 작은 약초 두 줌이 놓여 있었지요. 소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약초를 한 줌 들어 냄새를 맡았지요. 그리고 혀끝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쓴맛이 아니었습니다. 달면서 기름진 맛이었지요. 소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 약초는 알았습니다. 산골에서 어머니가 한 번도 가까이 두지 않으셨던 약초였지요. 어미를 오래 앓게 하는 약초. 당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병세를 깊게 붙잡아두는 약초였습니다. 소화는 그 약초를 소매 안에 숨겼지요. 그날 약탕기에는 그 약초를 넣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약사발은 평소와 같이 다려졌지요. 그러나 소화의 가슴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복이야. 예, 마님.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복이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마님, 약속드립니다. 소화는 그날부터 매일 약사발 옆을 살폈습니다. 옥연이 약탕기 근처에 얼씬거리는 날이면 반드시 확인했지요. 2번은 더 같은 약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화는 매번 그것을 치웠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화는 기다리고 있었지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연이라 불린 여인은 한 달에 한 번씩 왔습니다. 올 때마다 사흘을 머물고 갔지요. 지호는 그 사흘 동안 소화방에 들지 않았습니다. 옥연이 가고 나면 며칠 뒤에 또 오지 않았지요. 그러나 소화는 그 방에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옷고름 안쪽 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약초 그림을 한 장씩 넘겼지요. 어머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약초는 산에서 나는데 가을에 캐는 것이 좋다. 작고 단정한 글씨였지요. 소아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 보았습니다. 따뜻했지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소화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지요. 처음에는 보기가 알아보았습니다. 마님, 요즘 약 냄새에 자꾸 어지러워하십니다. 그러냐, 마님, 혹시 소화는 말없이 자기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배는 아직 평평했지만 손바닥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있는 듯 했지요. 보기야, 이 일은 아직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마라. 마님, 어찌하여요? 기쁜 일이 아닙니까? 기뻐할 일인지 아직 모르겠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 시어머니께 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배가 자꾸 무거워졌고 약냄새에 토하기 시작했지요. 어머님, 소인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좋아하는 빛은 아니었지요. 오히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그래, 예, 어머님. 약은 계속 다리거라. 만삭이 되어도, 예, 산달까지 약탕기는 네가 맞는다. 그리 알아라. 소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여느 며느리 같으면 이맘때 약 시중에서 풀려나야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들어선 며느리에게 약탕기 앞을 지키라는 시어머니는 세상에 없었지요. 그러나 이 씨 부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소아는 그날부터 만삭이 되도록 새벽 약탕기 앞에 앉았지요. 배가 부풀수록 약탕기 앞에 앉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보기가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었지요. 마님, 잠시라도 누우십시오. 제가 불을 봐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보기야. 약초 분별은 내가 해야 한다. 마님, 그러시다 아이가. 이 약을 잘못 따리면 어머님께서 발작을 하신다. 누구도 못한다. 보기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부채만 천천히 붙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아를 따로 부르셨지요. 방 안에 둘만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님. 시어머니는 한참 소아의 손을 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 이 집이 너를 들인 것은 시어머니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기침이 한번 크게 왔지요. 소화가 황급히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마시고 한참을 누워 계셨지요.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의 눈이 실눈이 되어 소화를 보았습니다. 나는 평생 한 사람을 찾았다. 그 사람을 찾지 못한 채 가는 것이 한이다. 소아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다시 감으셨지요. 가거라. 예, 어머님.
소하는 물러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 멈춰 서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평생 찾았다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 자줏빛 휘장의 가마가 또 들어왔지요. 이번에는 옥연이 시어머니께 인사를 올리러 안채로 들어가는 모습을 소하는 부엌창으로 보았습니다. 기방의 여인이 시어머니께 직접 인사를 드리는 일은 처음이었지요. 소하는 약사발을 들고 안채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 너머에서 옥연의 곱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어머님, 옥연이 인사 올립니다. 이리 가까이 와라. 옥연이는 우리 지헌이를 잘 보필하고 있느냐? 예, 어머님. 서방님께서 늘 어머님 걱정뿐이십니다. 그래, 너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 우리 지연이가 마음을 놓지. 소아의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서서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지요. 어머님, 약 가져왔습니다. 소아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옥연이 시어머니 발치에 앉아 있었지요. 옥연의 눈이 소아를 보았습니다. 붉은 입술이 천천히 올라갔지요. 마님, 들어오세요. 이 댁에 와서 마님 처음 뵙습니다. 소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본처를 마님이라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옥연의 목소리는 마님이라 하면서도 마님으로 부르지 않는 듯한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옥연이로구나. 소하는 약사발을 시어머니께 가져갔지요. 시어머니의 입에 약을 흘려 넣는 동안 옥연이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약을 마님께서 직접 다리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삭이신데도요. 당연한 일이다. 아니지요, 마님. 만삭의 며느님께 약 시중을 들리는 시댁은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제가 한번 약을 다려보고 싶습니다, 어머님. 마님 대신요. 옥연이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요. 시어머니의 눈이 잠시 옥연을 보셨습니다. 그리 하겠느냐. 그러면 내일부터 한번 해보거라. 며느리는 만삭이라 힘이 들겠다. 소화는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약 분별은 소인이 해야 합니다. 약초가 한 끗 차이로 효험이 다릅니다. 옥연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다. 예, 어머님. 소화는 물러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벽에 손을 대고 숨을 골랐지요. 뱃속에서 아이가 한 번 움직였습니다. 옥연은 약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떠보러 온 것이었지요. 그것은 소화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옥연은 자기가 약에 넣은 것을 소화가 알아챘는지 알아채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요. 소화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아는 척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더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옥연은 약탕기 앞에 와 앉았습니다. 소화의 손은 평소처럼 약초를 분별하고 있었지요. 옥연은 옆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마님, 그 약초는 색이 좀 다른 듯한데요. 이건 백출이다. 색이 노릿한 것이 정상이다. 아, 그러신가요? 저는 노란빛이 도는 것은 못 쓴다 들었는데 소화는 그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모르시는 것이 있으시면 물어보시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옥연의 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웃었지요. 감사합니다, 마님.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소아의 산달이 코앞으로 다가왔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아가 평소처럼 저녁을 받아 자기 방에서 먹고 있었지요. 미음, 한 그릇과 나물 2가지였습니다. 마님, 한 술이라도 더 드십시오. 고맙구나, 복이야. 소아는 미음을 한 술 떴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미음에서 평소와 다른 향이 살짝 났습니다. 소화의 손이 멈췄지요. 복이야, 이 미음을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만들었지만 안방마님께서 직접 마지막에 향을 넣으셨습니다. 소화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복이야, 마당에 버려라. 어서. 복이는 영문을 모르고 미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소화는 자기 손을 입에 넣어 토해내려 했지만 늦었지요. 배가 갑자기 한 번 크게 뒤틀렸습니다. 소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산달은 한 달이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뒤집히는 듯한 통증이었지요. 소화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복이야. 복이가 마당에서 달려들어왔지요. 마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복이야, 의원을. 복이가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소화는 문지방을 잡고 일어서려 했지요. 배가 또 한 번 뒤틀렸습니다. 미음에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 소화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산통을 앞당기는 약초였지요. 그것은 약초를 분별하는 손이라야 알아채는 것이었습니다. 옥연이 약탕기 곁에서 열흘을 머무르며 본 것이 그것이었지요. 소화가 알아챌 수 있는 손인지 없는 손인지를 확인한 뒤 알아채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렸을 뿐이었지요. 그 때가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소화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방에서 무릎이 꺾였지요. 옥연이 마당에서 지연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무슨 일이냐? 마님께서 산기가 오신 것 같습니다. 헌데 안치해드리면 시어머님 병에 부정이 탑니다. 헛간으로 모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서방님. 어머님, 병환을 생각하시면 그리하라. 지연의 목소리는 짧았습니다. 소아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지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또 한 번 뒤틀리고 있었지요. 옥연이 종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헛간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어머님 병환에 부정이 들면 큰일이라. 소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종 두 사람이 소아를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소아의 발이 마당을 끌리듯 지나갔지요. 가는 길에 안채 문 앞을 지났습니다.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무슨 소리냐? 어머님, 마님께서 산기가 오셨다. 그리하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렸지요. 그리하라. 소아의 다리에서 힘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헛간 바닥에는 집 한 단이 깔려 있었지요. 산모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종 하나가 물러나고 또 하나도 물러났지요. 옥연은 헛간 문 앞까지만 따라왔습니다. 마님, 잘 부탁드립니다. 옥연의 목소리에 묘한 울림이 있었지요. 종 한 사람이 등불을 가져왔습니다. 소아는 집 위에 누웠지요. 천장에는 거미줄이 있었습니다. 소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옆으로 흘러내렸지요. 배는 또 한 번 뒤틀렸습니다. 옷고름 안쪽에서 어머니의 비치개와 책이 만져졌지요. 소아는 그 비치개를 옷고름에서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소아는 그 말 끝을 잊지 못했습니다. 산통이 다시 왔지요. 헛간 안에는 종 한 사람과 보기가 들어왔습니다. 보기는 따뜻한 물을 떠왔지요. 마님,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보기야. 예, 마님. 내가 만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거든 아이만은 살려다오.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보기가 마님과 아이를 다 살릴 것입니다. 산통이 또 한 번 왔지요. 소아는 보기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마님, 견디십시오. 닭 울 때까지만 견디시면 됩니다. 새벽이 곧 옵니다. 보기가 소하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었지요. 밖에서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소아의 아이는 그 새벽에 헛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작고 마른 산의 아이였지요.
산달을 한 달 채우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소화는 아이를 가슴에 안았지요. 아이는 한 번 울고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살아있다. 소화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더 흘렀지요. 이름은 나중에 지어주마. 오늘은 그냥 살아있어 다오. 복이야. 예, 마님. 이 아이가 산의 아이다. 복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작은 산의 아이는 어미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지요. 본처가 안방이 아닌 헛간에서 산달을 채우지 못한 아이를 낳은 이를 임시 가문의 종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해산한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안채에서 큰 곡소리가 났지요. 이씨 부인,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날 정오에 숨을 거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채에서 소화는 헛간집 위에서 그 곡소리를 들었지요. 품에서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운 시어머니였지만 시어머니였지요. 만삭의 약을 다리던 며느리에게도 이별은 이별이었습니다. 보기가 헛간으로 들어왔지요. 마님, 어머님께서 가셨다 합니다. 그러냐, 안채에 들어가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며느리이시니, 보기야, 예, 부르거든 가마, 부르지 않거든 헛간에서 기다리마. 보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기가 물러가려다 멈췄습니다. 소화가 그 뒷모습을 불렀지요. 보기야, 예, 마님. 시어머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내가 본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마님? 소화는 잠시 말을 고르셨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더 가까이 안으셨지요. 시어머님께서 나를 따로 부르셨을 때 평생 찾던 사람이 있다고 하셨다.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린다. 그뿐이냐? 예, 마님. 보기야. 이씨 부인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약 색깔이 달라진 것을 네가 보았느냐? 보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께서 어찌 그것을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마님. 색이 달랐습니다. 옥연 마님이 직접 약탕기에 뭔가를 넣는 것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소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지요. 잊지 마라. 반드시 기억해 두거라. 예, 마님. 이씨 부인이 가신 그날부터 49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소화는 헛간을 떠나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헛간문이 삐걱 열렸지요. 보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누가 들어왔지요. 소아는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가늘게 타는 등불 아래 이씨 부인의 시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접힌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지요. 마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소아 마님께 전하라 하셨습니다. 소아는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등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종이 위에 이씨 부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들고 가는 손이었지만 또렷하게 눌린 글씨였지요. 이 이야기의 냄새를 나는 안다. 파리 가고 싶지 않지만 증거는 남겨야 한다. 회춘당, 아니 명생당을 찾아라. 거기 있다. 네가 가야 할 곳이. 소아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마시는지. 그리고도 마셨지요. 소화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지요. 그 차갑고 계산적이던 눈빛이 처음으로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소화야, 새기지 마라. 새기면 다친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지요. 비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새기다 다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새기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요. 소화는 그 종이를 옷고름 안쪽에 비치개와 책 사이에 넣었습니다. 세 가지가 한자리에 놓였지요. 49제가 시작된 지 사흘이 어떻게 흘렀는지
소화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새벽이 분명했지요. 헛간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헌의 손에 엽전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가 데려온 약탕기가 안방자리를 넘봤더냐. 지헌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화의 가슴이 한 번 더 무너졌지요. 백냥이다. 친정으로 가거라. 가는 길에 객사하든 어찌하든 너의 일이다. 지헌이 엽전 꾸러미를 헛간 바닥에 던졌습니다. 엽전이 집 위에 흩어졌지요. 아이는요, 이 아이는 헛간에서 난 것이 가문이라. 지연이 등을 돌렸습니다. 옥연이 헛간 문 앞에 서 있었지요. 분홍 비단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머리에 떨잠. 옥연이 그 모습 그대로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마님, 가시는 길 평안하시기를. 옥연의 목소리는 곱고 또랑또랑했지요. 소아는 아이를 더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무릎 옆에서 빛나고 있었지요. 소아는 그 엽전을 한참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지요. 지헌. 소아가 처음으로 지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헌은 등을 돌린 채 멈춰 섰지요. 이 백냥은 받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알아두십시오. 이 아이는 서방님의 핏줄입니다. 누가 무엇라 해도 헛간에서 난 이 갓난 것은 임씨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것만은 부정하지 마십시오. 지헌은 아무 말 없이 헛간을 나갔습니다. 옥연의 발소리도 따라 멀어졌지요. 소하는 집 위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일어서야 했지요. 복이야. 예, 마님. 너는 이 집에 남거라. 마님, 안 됩니다. 너까지 쫓겨나서는 안 된다. 너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옥연의 일을 똑똑히 보고 있거라. 잊지 말고. 보기의 눈이 잠시 동그래졌습니다. 소화의 눈빛은 처음 보는 눈빛이었지요. 예, 마님. 이 보기가 보고 있겠습니다. 소화는 보기를 한번 안았습니다. 작고 가는 어깨였지요. 소화는 헛간을 나섰습니다. 가을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요. 아이가 가슴에서 한번 칭얼거렸습니다. 아가, 우리는 이제 길을 떠난다. 어디로 가는지는 어미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가야 할 곳이 있다. 어미가 찾아내마. 아이는 어미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잠들었지요. 엽전, 꾸러미 백냥과 어머니의 비치개와 약초 그림책 한 권, 그리고 이씨 부인의 종이 한 장. 그것이 소화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임씨 가문 소슬대문을 등진 그날 새벽, 소화는 한참을 길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글씨가 머릿속에 선명했지요. 명생당을 찾아라. 거기 있다. 네가 가야 할 곳이. 소화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한양 변두리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묻고 또 물었지요. 여보세요. 명생당이라는 약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생당이라 변두리 골목으로 가시오. 두 시진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한번 칭얼거리면 길가에 앉아 젖을 물렸지요. 산후 사흘이라 젖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메말랐지요. 아가, 조금만 더 가자. 해가 서쪽에 기울 무렵 변두리 어느 골목이었습니다. 명생당이라 쓰인 작은 간판이 보였지요. 오래된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검은 나무에 흰 글씨가 바래져 있었지요. 소아는 떨리는 손으로 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문이 열렸지요. 머리가 흰 노파 한 분이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작은 키의 등이 약간 굽으셨고 눈빛이 형형한 분이었지요. 짙은 청색 무명 저고리에 검은 치마, 약초향이 밴 행주 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요? 소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의 힘이 마지막으로 빠졌지요. 소화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이가
아이가 산달을 못 채우고 났습니다. 이리 드시게 노파의 손이 소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요. 굳은 살이 두꺼웠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지요. 약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초 냄새가 가득했지요. 소아의 코에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시던 그 냄새,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던 그 냄새. 그러나 이 약방의 냄새는 그것들과 또 달랐지요. 깊고 무거운 냄새였습니다. 가문이 오래된 약방의 냄새였지요. 여기 누우시게. 아이는 내가 보겠소. 노파가 소아를 작은 평상에 눕히셨습니다. 아이를 노파의 두 손에 받쳐드렸지요. 노파의 손이 아이를 한번 만져보시더니 표정이 바뀌셨습니다. 아이가 약하구먼. 산달을 한 달 못 채웠어. 예, 산모도 사흘은 됐겠고. 우선 미음부터 끓이리다. 노파가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소아는 평상에 누워 천장의 약초 다발을 보다가 잠이 들었지요. 깨었을 때는 노파가 미음을 가져오신 참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잔 후에 미음이 가장 약이요. 고맙습니다. 소아는 한술 떴지요. 오랜만에 누가 자기를 위해 끓여준 미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살겠습니까? 살리겠소. 작지만 숨이 깊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아가 깨어보니 아이가 옆에 누워 새근새근 자고 있었지요. 살았구나. 노파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미음 한 그릇 더 드시오. 어르신, 어찌 부르면 좋겠습니까? 최씨 노인이라 부르시오. 이 약방의 주인이라오. 최씨 어르신, 은혜는 은혜라 부르지 마시오. 길 잃은 산모를 드리는 것은 의원의 도리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씨 부인은 소아의 머리맡에 앉으셨지요. 소아의 손을 잠시 보셨습니다. 손이 거치구먼. 산후 사흘에 이 손이라. 이 댁에서 무엇을 하셨소? 약을 다렸습니다. 최씨 부인의 눈이 잠시 멈추셨지요. 누구의 약을? 시어머님 약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어디 누구셨는지 임씨, 가문, 이씨 부인이셨습니다. 최씨 부인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작은 떨림이었지요. 이씨 부인이라. 예, 49제가 끝나기 전에 가셨습니다. 최씨 부인은 한참 말이 없으셨지요. 부엌에서 약초 끓는 향이 났습니다. 산모도 산모지만 아이가 약초 한 첩이 더 들어가야겠소. 내가 다려올 테니 한숨 더 자시오. 최씨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소아는 평상에 다시 누웠지요. 천장의 약초 다발을 보다가 옷고름 안쪽에 손을 댔습니다. 어머니의 비치개와 약초채, 그리고 이씨 부인의 종이 한 장이 그대로 있었지요. 소아는 책을 꺼냈습니다. 이 약방에서는 책을 보아도 될 듯했지요. 소아는 책을 펼쳤습니다. 색이 바랜 약초 그림과 어머니의 작은 글씨. 소아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지요. 그러던 중 부엌에서 최씨 부인이 나오셨습니다. 산모약을. 최씨 부인의 말씀이 멈추셨지요. 소아의 손에 든 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책이 어디서 났소? 최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아는 황급히 책을 가슴에 안았지요. 제 어머니께서 주신 책입니다. 어머니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오? 정씨 집안이었지만 어머니의 친정 성씨는 최씨라 들었습니다. 최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한 방울 맺히셨지요. 어찌 그리 떠십니까, 어르신? 최씨 부인이 소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친 손이 작은 손을 감쌌지요. 손이 닮았다 했더니 우리 딸 손이 이런 손이었어. 어르신,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딸 말이요. 산골 정씨 집안에 시집 보낸 내 딸. 그 뒤로 인연이 끊겼던 내 딸 말이요.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이십니까? 그렇소. 내가 자네 외할미요. 소아는 그 자리에서 최씨 부인을 끌어안았지요.
말없이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다오. 10수년이 지났소. 어머니는 제가 12살 때 가셨습니다. 그랬구먼. 최 씨 부인은 한참을 우셨지요. 소화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가 평상에서 한번 칭얼거렸지요. 최 씨 부인이 그제서야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외증손자로구먼. 예, 할머니. 내 딸의 손주가 내 무릎에 누워있구먼. 최 씨 부인이 아이를 두 손에 받쳐 안으셨지요. 소아는 최 씨 부인의 손이 아이를 받쳐 안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머니가 자기를 안아주시던 손놀림과 닮아 있었지요. 세 사람의 손이 같은 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날부터 소아와 아이를 명생당 안채에 들이셨습니다. 작은 방 한 칸이었지만 따뜻했지요. 소아는 그 방에서 사흘을 누워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매일 약을 다려 들이셨지요. 이 약을 한 첩 더 마시면 산후풍이 가시오. 예, 할머니. 산모는 자고 또 자야 회복이 돼요. 아이는 내가 보겠소. 자네는 잠만 자시오. 아이는 사흘 만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에도 힘이 생겼지요. 소화도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약방에 나와 본 것은 닷새째 되던 날이었지요. 약방 안에는 환자가 한 사람 와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는 노인이었지요. 최 씨 부인이 노인의 맥을 잡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이 한기가 든 지 며칠이요, 사흘이요. 음식은 드시오. 국물 한 술도 못 넘기오. 소하의 눈이 노인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푸르렀지요. 할머니, 손가락 끝을 한번 보아주시면. 최 씨 부인이 노인의 손가락을 보셨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소아를 보셨지요. 자네가 보았는가? 예, 할머니.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모르옵니다. 다만 한기 든 분의 손가락 끝이 그렇게 푸르면 어머니께서는 곽향을 한 첩 따리시면 사흘 안에 깬다 하셨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잠시 빛나셨지요. 곽향이요. 자네 어미가 그것까지 가르쳐 주었구먼. 어깨 너머로 본 것뿐입니다. 어깨 너머로 본 것이 가문이라오. 그 손에 가문이 흐른다는 말이요. 최 씨 부인이 노인에게 곽향 한 첩을 다려 드리셨습니다. 해가 질 무렵 노인의 식은땀이 떴었지요. 이튿날 새벽에는 노인이 일어나 미음을 한 그릇 비우셨습니다. 가시면 댁내에서 사흘만 더 푹 쉬시오. 노인이 약방을 나갔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아가 최 씨 부인 앞에 앉아 품 안에 종이를 꺼냈지요. 할머니, 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 종이를 받으셨습니다. 천천히 펼치셨지요. 읽으시는 동안 최 씨 부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최 씨 부인이 종이를 내려놓으셨지요. 이 씨 부인이 이것을 남기셨구먼. 예, 할머니. 저에게 전하라 하셨다 합니다. 최 씨 부인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갔구먼. 할머니, 이 씨 부인이 할머니를 아셨습니까? 최 씨 부인은 한참 말이 없으셨지요. 창밖에 가을달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알았지. 평생 나를 찾으셨던 분이요. 최 씨 부인이 눈을 뜨셨습니다. 소아야. 예, 할머니. 자네에게 이제 말해야겠소. 소아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여셨지요. 이 씨 부인은 임씨 가문의 대대로 흐르는 병을 알고 계셨소. 그 병이 손가락 끝을 푸르게 만들고 발작을 일으키고 결국 사람을 죽이는 병이요. 임씨의 가문의 핏줄이라면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병이지. 소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씨 부인은 그 병을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소. 아니, 알게 되었지. 내 의술이 그 병을 잡는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요. 그래서 내 딸을 찾으셨소. 그 의술이
내 딸에게 이어졌는지 확인하려고. 할머니, 그러면 어머니의 산골 시댁이, 그렇소. 이 씨 부인이 보낸 사람들이 자네 어머니를 찾았지. 그러나 내 딸은 이미 산골 깊이 숨어 있었고 나는 한양을 떠날 수 없었소. 그러다 내 딸의 딸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 소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지요. 그러면 자기를 임시 가문에 들인 것은, 그렇소. 자네는 며느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최 씨 부인을 대신할 약시중을 들리려 들어간 것이요. 이 씨 부인이 평생 만나려 하셨던 사람이 나란 말이요. 소아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지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면서도 또 한쪽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림이 한 줄로 꿰어졌지요. 만사까지 약탕기 앞에 앉히던 시어머니, 외할머니의 함자를 캐묻던 시어머니, 옥연에게 약 시중을 시키며 자기를 떠보게 하던 시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손으로 종이를 남기신 시어머니. 이 씨 부인은 자기 죽음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죽음을 증거로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손이 어찌 이 약방까지 왔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최 씨 부인이 소아의 손을 잡으셨지요. 자네가 가야 할 자리는 이 약방이요. 임시 가문이 아니었소.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요. 아이가 평상에서 한번 옹알거렸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있는 약방의 달빛이 길게 들어왔지요. 그날부터 소아는 최 씨 부인의 곁에서 약방 일을 배웠습니다. 이름도 없이 아이만 가슴에 안고 일했지요. 최 씨 부인이 보다 못해 아이를 받아 안으셨습니다. 이리 주오. 외증손자는 외할미가 보아야지. 할머니, 일이 많으실 텐데요. 늙은이가 무릎이 비면 허허롭다오. 이 녀석이 내 무릎을 채워줘. 그런데 말입니다. 371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소화를 부르셨지요. 소화야, 이제 이 아이 이름을 지어 주어야지. 소화는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해온 이름이었지요. 장우라 하겠습니다. 두텁게 넓게 살라는 뜻입니다.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좋은 이름이요. 내가 증인이 되겠소. 장우가 명생당에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장우는 명생당의 첫 번째 식구가 되었지요. 며칠 뒤 약방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일을 하다 칼에 손가락을 깊이 베인 모양이었지요. 피가 행주에 다 배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좀 봐주십시오. 최 씨 부인이 손가락을 살피셨지요. 뼈는 안 다쳤소. 다행이요. 소아가 약초광에서 지혈할 약초 한 줌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손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이 그 약초를 받아 쓰셨습니다. 이 약초를 가루내어 상처에 바르고 사흘에 한 번 갈아매시오. 고맙습니다, 어르신. 여인이 행주에 약초를 싸서 갔지요. 최 씨 부인이 소화를 보셨습니다. 이 약초를 어찌 알았는가? 어머니께서 산골에서 칼에 베이시면 항상 이 약초를 쓰셨습니다. 내 어미가 산골에서도 일을 잘했구먼. 이 약초는 가문 비방 중에서도 가장 흔히 쓰는 거지. 소아의 눈이 그제서야 환해졌습니다. 자기가 어머니에게 어떤 것들을 받았는지가 그제야 보였지요. 소화가 명생당에 들어온 지 어느덧 해를 넘겼습니다. 장우도 벌써 1살이 되었지요. 최 씨 부인의 무릎에서 다리를 짚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화는 최 씨 부인 곁에서 가문 비방을 정식으로 전수받았지요. 색이 바랜 그 약초책은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받아 적은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자기 책장에서 진짜 가문 비방서를 꺼내 보이셨지요. 깨끗한 한지에 최 씨 부인의 단정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진짜요. 자네가 어머니에게 받은 책은 일부분이요. 할머니,
이 책을 제가 보아도 됩니까? 왜 증손자까지 받았는데 무엇을 못 보아주겠소? 이 책은 내가 자네에게 물려주려 평생 간직한 것이오. 최 씨 부인이 책을 소아의 두 손에 얹어주셨습니다. 소아의 손이 한참을 떨었지요. 할머니,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이 책을 보셨을 텐데요. 자네 어미는 내 곁에서 자랐으면 진짜 의녀가 되었을 것이요. 양반댁에 시집 보낸 것이 평생 한이요. 자네 어미가 그 산골에서 어깨너머로 익힌 손놀림으로도 임시 가문 시어머니 병을 다스렸으니 자네는 이 책을 받으면 한양에서 의원으로 설 사람이요. 소아는 그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만삭의 약탕기 앞에서 시어머니의 약을 분별하던 그 손이 이제 가문 비방을 정식으로 받게 된 손이었지요. 회춘당에 환자가 점차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노인들 한둘이었지만 한 노인이 살아나 가족을 데려오고 그 가족이 또 이웃을 데려오고 했지요. 최 씨 부인 혼자서는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소아가 곁에서 처방을 짓는 일을 본격적으로 맡았지요. 주로 부녀자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때로 노인 환자가 오면 최 씨 부인이 대신 맥을 잡고 소아가 옆에서 약초를 짚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어미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들어왔지요. 아이의 입술이 새파랬습니다. 어르신, 우리 아이 좀 봐주십시오.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고 최 씨 부인이 아이의 맥을 잡으셨지요. 이 아이가 무얼 먹었소? 모르겠습니다. 어제 마당에서 풀을 주워 먹은 것 같다는데. 소화가 아이의 입을 보았습니다. 혀에 푸른빛이 살짝 돌고 있었지요. 할머니, 이 아이가 풀을 잘못 먹은 듯합니다. 무슨 풀이라 짐작이 가오. 혀의 빛깔로 봐서는 흰동 말풀일 듯합니다. 어머니께서 산골에서 그것을 가장 무서워하셨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빛나셨지요. 자네의 짐작이 맞소. 흰동 말풀이요. 늦으면 큰일 나오. 최 씨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가 해독약을 다리셨습니다. 소아가 아이의 입에 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었지요. 어미가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원님, 이 은혜를 마님이 아니라 의원이라 부르시오. 이 댁은 명생당이요. 예, 의원님. 소아가 처음으로 의원님이라 불렸습니다. 가슴이 한 번 내려앉으면서 또 한 번 차올랐지요. 아이는 한 시진 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새파랬던 입술에 분홍빛이 돌았지요. 어머니, 작은 입이 어머니를 부르자 어미가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명생당이 한양 변두리에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지요. 명생당에 가면 살린다. 최 씨 어르신과 젊은 의원이 있다. 그 젊은 의원이 손이 신통하다더라. 소아는 그 말들이 조금씩 귀에 들어왔지만 자기 일이 아닌 듯 들었습니다. 다만 최 씨 부인이 곁에서 그 말씀을 들으시며 미소를 지으셨지요. 우리 손녀가 이 명생당의 다음 주인이 될 사람이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왜 못할 말이요. 우리 핏줄이 이 약방을 잇는 게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요. 소아는 가끔 임시 가문 쪽 소문을 들었습니다. 임시 가문은 옥연이라는 첩이 안방을 차지한 뒤로 시끄럽다 하더이다. 본처가 쫓겨난 지 2해가 지났는데 임지연이 그 첩에게 푹 빠져 있다고요. 소아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약초를 분별했지요. 그 사람들의 일이지요.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손녀가 단단해졌소. 할머니, 장우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명생당에 얼굴이 붉게 부어오른 처녀가 들어왔지요. 2달 넘도록 낫지 않는 발진이었습니다. 소화가 처방전을 살폈지요. 할머니, 이 처방이 이 증세에 맞습니까? 최 씨 부인이 처방전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이 처방은 한기 든 사람에게 쓰는 처방이요. 이 처녀의 증세는 열이 안에서 도는 증세요. 거꾸로 처방을 쓴 셈이지. 2달이나 거꾸로 마셨으니 안 부어오를 리가 없소. 처녀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의원님,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이 처방을 당장 끊으시오. 사흘만 마시고 다시 오시오. 사흘 뒤 그 처녀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뺨에 붉은 기운이 절반은 가라앉아 있었지요. 의원님, 살았습니다. 처녀가 약값을 2배로 내고 갔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 돈을 소아의 손에 쥐어주셨지요. 이 약값은 자네가 받은 것이요. 자네가 처음으로 자네 처방으로 받은 약값이지. 소아의 손에 동전이 따뜻했습니다. 만삭의 약탕기 앞에서 시중 들던 그 손이 이제 자기 처방으로 약값을 받는 손이 되었지요. 명생당의 작은 마당에 봄이 또 한 번 왔습니다. 매화가 한 그루 피어 있었지요. 소하야, 장우가 마당에서 작은 다리로 걷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계셨지요. 소하야, 예, 할머니. 우리 명생당이 이리 화목한 적이 평생 없었소. 내 딸이 시집간 뒤로 이 약방은 늙은이 혼자 등불 켜고 환자 보던 곳이었소. 그 등불이 자네와 장우를 만나 화로가 됐지. 소하의 눈에 눈물이 한 방울 맺혔습니다. 만삭의 약탕기 앞에 앉아있던 소하는 이 마당의 햇살을 상상도 못했지요. 그러나 지금 이 마당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아의 손에는 약초가 한 줌 들려 있었고 장우의 작은 발자국이 마당에 찍히고 있었지요. 할머니, 이 명생당이 제 자리인 듯합니다. 그렇소, 자네의 자리요. 소하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어머니의 비치개를 다시 머리에 꽂았습니다. 옷고름 안쪽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꽂은 것이지요. 명생당의 의원으로서 처음 꽂는 비치개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지요. 소아가 명생당의 봄을 2번 맞이한 그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명생당에 한 손님이 들어왔지요. 흰 얼굴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옷차림은 한양 양반촌 사람이었지요. 최 씨 부인이 병풍 너머에서 그 손님을 보더니 잠시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한양 안쪽에서 왔습니다. 약초 한 첩만 사가려고요. 무슨 약초요? 아이를 가지신 분이 마실 보약입니다. 최 씨 부인의 손이 잠시 멈추셨지요. 소하도 약방 안쪽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살짝 서늘해졌지요. 보약 약초는 우리 약방에 있소만 누구의 보약이요? 남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임시 가문 옥연마님이십니다. 소하의 손에서 약사발이 떨어질 뻔했지요. 최 씨 부인이 그 남자를 한참 보셨습니다. 옥연마님이라. 예, 어르신. 기력을 보하는 약을 다려드리겠소. 잠시 기다리시오. 최 씨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가셨지요. 소아가 최 씨 부인을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할머니, 옥연이 명생당에서 약을 사간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지. 자네 이 댁에 들기 전에 그때 옥연이라는 이름으로 2번 와서 약초를 사갔소. 산통을 앞당기는 약초였지. 그리고 말입니다. 최 씨 부인이 부엌 벽 쪽을 바라보셨지요. 한 번은 보약을 사간 일도 있었소. 소화가 가만히 섰습니다. 보약이라. 예,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분이 드시는 보약이었지. 옥연이 그것을 2번 사갔소. 소아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정돈되었습니다. 옥연이 자기 음식에 넣었던 그 약초가 명생당에서 직접 사간 약초였다는 말이었지요. 그리고 그 전에 옥연은 명생당에 아이를 가지려고 보약을 사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최 씨 부인이 알고 계셨다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찌 이 일을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네가 이 명생당에서
마음을 잡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으려 했어. 자네 손이 분노로 흔들리면 약을 그르치기 때문이요. 소화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분노가 가슴에 한 번 차오르려다 최 씨 부인의 말씀에 다시 가라앉았지요. 그날의 그 약초였군요. 그 약초였소. 자네가 헛간에서 아이를 일찍 낳게 된 까닭이었지. 할머니, 옥연의 보약은 어찌 다리실 작정이십니까? 최 씨 부인이 소화를 잠시 보셨습니다. 무엇 다르리요. 그저 좋은 보약이요. 우리 명생당이 약방이지 복수처가 아니요. 악인은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법이요. 우리는 그저 이 자리에서 약을 짓는 사람이요. 최 씨 부인이 보약첩을 종이에 정성스레 싸서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남자가 그 첩을 받아 약값을 치르고 갔지요. 최 씨 부인이 그 남자가 사라진 골목을 한참 보셨습니다. 소화가 옆에 서 있었지요. 할머니, 옥연이 보약을 마실만 하다는 것은 자네 짐작대로요. 옥연이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지. 소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기가 헛간에서 낳은 장우가 2살이 되어 마당에서 뛰는데 옥연이 새 아이를 가진 것이었지요. 그 아이가 임지헌의 아이요. 분명히 임지헌의 아이지. 최 씨 부인이 소화를 보셨습니다. 자네 마음이 흔들리요. 할머니, 장우가 임씨 가문의 종손인데 옥연의 아이가 또 종손이 되겠지요. 종손은 종손이 정해지는 것이지 자기가 종손이 되는 게 아니요. 종손은 핏줄을 잇는 자식이요. 자네는 장우를 잘 키우면 돼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화가 장우가 잠든 옆에서 등잔을 켜놓고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오셨습니다. 잠이 안 오시오. 할머니, 이리 와서 차 한잔 하시오. 최 씨 부인이 따끈한 차를 2잔 따르셨지요. 소화가 그 잔을 2손으로 받았습니다. 할머니, 장우가 자기 자리를 빼앗긴 거 아닐까 싶습니다. 빼앗기지 않았소. 장우의 자리는 임씨 가문이 아니라 명생당이요. 자네 자리도 마찬가지지. 임씨 가문은 자네를 도구로 들여서 헛간에 넘긴 가문이요. 그 가문의 종손 자리가 무엇 그리 귀하다 하오. 소화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가슴에 들어왔지요. 며칠 뒤 보기가 명생당에 나타났습니다. 소화가 헛간을 나서던 날 약속대로 임씨 가문에 남아있던 보기였지요. 명생당 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소화가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다 그 모습을 보았지요. 보기야, 마님. 보기가 무릎이 꺾여 앉았습니다. 소화가 황급히 보기를 일으켜 안았지요. 보기야,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누가 알고 있느냐? 마님, 임씨 가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도 함께요. 어머니도. 어머니께서 임씨 가문을 떠나기 전에 마님께 꼭 가야 할 곳이라 하셨습니다. 마님께서 살린 어머니이시니 마님께 닿아 있어야 한다고요. 소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오셨지요. 할머니, 이 아이가 보기입니다. 임씨 가문에서 저를 끝까지 지켜준 아이입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최 씨 부인이 보기를 명생당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보기의 어머니도 곧 길에서 들어오셨지요. 명생당이 한 식구 더 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보기가 소화 앞에 앉아 임씨 가문에서 본 일들을 풀기 시작했지요. 마님, 임씨 가문이 마님께서 떠나신 뒤로 더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지다니 무슨 뜻이냐? 옥연 마님이 안방에 든 뒤로 그분이 약을 만지셨습니다. 약이라. 마님, 시어머님께서 가시기 며칠 전부터 약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마님께서 다리시던 약과 색이 달랐어요. 제가 그 약사발을 받아 안채로 드리는 일을 2번 맡았는데 그 약을 옥연 마님이 직접 달인 것이었습니다. 소화는 손이 떨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옆에서 듣고 계셨지요. 그 약을 마시고 시어머님께서 가셨어. 예, 어르신.
그 사발을 받아드시고 사흘 만에 가셨습니다.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운 시어머니였지만, 자기를 약도구로 들인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였지요. 그러나 이제 소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그것을 알고 마셨다는 것을, 알고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마셨다는 것을, 그 사실이 가슴에 새로운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마님, 그뿐이 아닙니다. 옥연마님이 산통 앞당기는 약초도 명생당에서 사왔다는 것을 제가 그분 몸종에게서 들었습니다. 2번 사왔다고요. 소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보기야. 보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셨습니까, 마님? 최 씨 부인이 이미 일러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날 미음을 한술 뜨자마자 알았어. 냄새가 달랐거든. 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님께서 그걸 아시고도 알면서 기다렸다. 때가 오기를. 그때가 이제 왔구나. 최 씨 부인이 그제야 입을 여셨지요. 이 일은 우리가 모아두기만 합시다. 때가 오거든 풀어내겠소. 소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생당의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지요. 또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명생당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임시 가문의 종 한 사람이었지요. 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명생당의 어르신께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요? 옥연마님께서 산에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헌데 그 갓난아이가 사흘째 젖을 못 빨고 있습니다. 한양 의원도 손을 못 쓰고 있는데 명생당이 한양에서 제일이라 들었습니다. 소아의 눈이 최 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도 소아를 보고 계셨지요. 가서 살리느냐, 가지 않느냐. 가서 살리면 자기를 헛간에 보낸 가문의 종손을 살리는 일이었지요. 가지 않으면 갓난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소아의 가슴이 무너지고 있었지요. 할머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네가 정하시오. 그 아이는 옥연의 아이지만 임지헌의 핏줄이요. 장우의 이복 동생이지. 소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우의 이복 동생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지요. 그날 밤 소아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나와 메와진 자리를 한참 보았지요. 장우가 잠든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우도 갓난아이 적의 산달을 한 달 못 채우고 태어나 죽을 뻔했던 아이였지요. 지금도 명생당의 약초로 살아남아 마당에서 뛰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옥연의 아이도 마찬가지로 갓난아이였지요. 매화진 자리에 단풍 한 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아는 그 잎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머릿속에 이 씨 부인의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새기지 마라. 새기면 다친다. 소화는 그 말을 가슴 깊이 한참 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비꼬는 마음으로 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상하게 자기 안에서 다른 뜻으로 자랐지요. 이 씨 부인은 새기다 다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한 가지를 새기며 살다 끝내 그것이 자기를 앞당긴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 새김이 마지막에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치는 살아감에 있다. 채월의 아이를 살리는 것이 내 살아감이냐, 죽게 두는 것이 내 살아감이냐. 소화는 그 답을 한참 생각했지요. 소화는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지요. 소아가 최 씨 부인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결심하셨소. 예, 살리겠습니다. 옥연의 아이를 살리겠습니다. 최 씨 부인이 잠시 소아를 보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봅시다. 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입니다. 임시 가문을 살리는 손이 아닙니다. 옥연의 아이가 살아야 장우가 평생 마음에 짐을 안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장우가 자기 이복 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짐을 평생 어찌 지겠습니까? 최 씨 부인의 눈이 빛나셨지요. 자네가 의원이요.
진짜 의원이요. 할머니,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무엇이요? 제가 그 아이를 살리되 임시 가문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를 명생당으로 데려와 살리겠습니다. 임시 가문 안방에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좋소, 그리하시오. 소아가 그날 아침 임시 가문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명생당으로 갓난아이를 데려오면 살릴 수 있다고 전갈했지요. 한 시즌이 못되어 갓난아이가 보자기에 쌓여 명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옥연의 몸종이 안고 왔지요. 옥연은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소아가 갓난아이를 받아 안았지요. 작고 푸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화가 아이를 안고 약초 냄새를 맡는 순간이었지요. 아이의 몸에서 낯익은 향이 났습니다. 소아의 손이 멈췄지요.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향은 알았습니다. 이씨 부인의 약사발에서 맡았던 향이었지요. 옥연이 이씨 부인의 약에 넣었던 그것과 같은 향이었습니다. 소화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켰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그리고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우가 그 모습을 보다가 옆으로 다가왔지요. 엄마, 동생이야? 그래, 장우야, 동생이다. 동생이 아파. 엄마가 살릴 거란다. 장우가 갓난아이의 작은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지요. 최 씨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소아 곁으로 오셨습니다. 자네 손이 떨리는구먼, 할머니. 이 아이 몸에서 이 씨 부인의 약사발과 같은 향이 납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잠시 멈추셨지요. 아이 몸에서. 예. 최 씨 부인이 아이를 한번 안아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옥연이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위해 무언가를 먹였구먼. 그것이 아이에게 옮겨온 것이지. 소화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러나 약사발을 내려놓지 않았지요. 아이의 입에 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의 입술색이 자네 시어머님과 같은 색이요. 소아의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이씨 부인의 그 지병, 한양 의원도 못 고치던 그 병이 이 갓난아이에게도 도진 것이었지요. 가문의 유전병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평생 최 씨 부인을 추적하셨던 진짜 까닭이 여기에 있었지요. 자기 핏줄이 대대로 이 병으로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있어. 자네 시어머님을 살린 처방이 우리 가문 비방에 있어. 최 씨 부인이 부엌에서 약을 다리기 시작하셨지요. 해가 기울 무렵 갓난아이의 입술에 분홍빛이 한 점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지요. 살리겠소. 사흘 안에 정신 차리리다.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명생당 마당에 가마 한 채가 들어왔지요. 자갯빛 휘장에 그 가마였습니다. 분홍 비단,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머리에 떨잠. 옥연이 가마에서 내렸지요. 뒤에 임지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미간을 깊이 찡그리고 있었지요. 마님, 옥연이 명생당 마당에서 소화를 보았습니다. 소화는 아이를 안고 마당에 서 있었지요. 옥연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님, 우리 아이를 들어오시오. 최 씨 부인이 옥연과 지연을 약방 안으로 들이셨지요. 소화가 갓난아이를 옥연의 두 손에 다시 받쳐주었습니다. 아이는 살았소. 사흘만 더 명생당에 두면 정신을 차리리다. 옥연이 갓난아이를 받아 안고 한참 보았지요. 지연도 옆에서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지헌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요. 고맙소이다. 명생당 어르신. 지연이 최 씨 부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 씨 부인이 고개를 저으셨지요. 고마운 건 명생당이 아니요. 이 사람이요. 최 씨 부인이 소아를 가리키셨습니다. 지헌의 눈이
그제야 소화를 보았지요. 이 사람을 못 알아보겠소. 2해 전 그대가 헛간에서 백냥에 쫓아낸 사람이요. 지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옥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대 어머니가 약 시중을 들리려 드렸던 며느리, 그대가 첩에 휘둘려 쫓아낸 본처, 이 사람이 그대 아이를 살린 사람이요. 소아는 약초를 분별하던 자세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있었고 머리에 어머니의 나무 비치개가 꽂혀 있었지요. 지헌의 입에서 처음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부인. 소아가 처음 시집간 그날 이후로 지헌이 자기를 부인이라 부른 일은 한 번도 없었지요. 소아는 지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약초 분별을 계속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지요. 지헌이 그 등을 한참 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제야 입을 여셨지요. 일러줄 게 있어. 예, 어르신. 이 아이의 병은 가문 유전병이요. 임시 가문이시 핏줄에 흐르는 병이지. 이 아이가 살아도 평생 약을 끼고 살아야 하오. 옥연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도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면 우리 지헌이도 임지연도 평생 약을 끼고 살아야 하오. 자네 어머님이 그러셨듯. 지헌이 자기 손을 한번 보았지요. 손가락 끝이 살짝 푸른빛이 도는 것을 그제야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평생 그 손을 보고 살았으면서 그 의미를 처음으로 안 것이지요. 지헌의 눈이 소아의 등을 또 한 번 보았습니다. 그 들은 어머니가 약탕기를 맡겼던 까닭, 그 며느리의 손을 매일 들여다보셨던 까닭, 그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로 꿰어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 씨 부인이 그때 명생당 장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한 가지 더 일러줄 게 있어. 옥연이라는 분이 우리 명생당에서 산통 앞당기는 약초를 2번 사갔소. 우리 장부에 그대로 적혀 있어. 한 번은 이 씨 부인 살아계실 때, 한 번은 마님 음식에 타려고 최 씨 부인이 장부를 펼쳐 지연의 눈앞에 들이대셨지요. 지연의 눈이 장부를 한참 보았습니다. 명생당의 단정한 글씨에 옥연이라는 이름이 2번 적혀 있었지요. 지헌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 장부가 어찌. 그때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서방님, 자네 어머님이 돌아가시던 날 나는 그 약사발의 향을 알고 있었소. 그러나 자네 어머님이 먼저 하셨지. 지헌의 눈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어머님은 그 약사발을 받으시고 스스로 드셨소. 당신이 증거가 되기로 하신 것이오. 그리고 소아 씨에게 종이를 남기셨지. 지헌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소화가 그 자리에서 옷고름 안쪽에 손을 댔지요. 이 씨 부인의 종이를 꺼내 지헌에게 내밀었습니다. 지헌이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지요. 병들고 가는 손이었지만 또렷하게 눌린 글씨였습니다. 지연이 읽는 동안 마당에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지요. 지헌의 손이 떨렸습니다. 옥연, 서방님, 이건. 옥연이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지헌이 옥연을 한번 보고 평상의 갓난아이를 한번 보고 다시 옥연을 보았지요. 이 어미를 죽인 게 너였더냐, 서방님. 내 어미를 약으로 빨리 가게 한 게 너였더냐. 지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연이 갓난아이를 안은 채 무릎으로 마당을 기었지요. 서방님, 마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님께서 살아계시면 제가 평생 안방에 못 들어가니 이 미친 것이. 지연이 무릎을 한 번 친 뒤 일어섰습니다. 소아를 한 번 보았지요. 부인, 이 일을 어찌 풀어야 하오. 소화가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아에 자수하시오.
그것이 임씨 가문이 사람의 가문으로 남는 길입니다. 지헌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옥연은 마당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울고만 있었지요. 그날 밤 지헌이 임시 가문 중 한 사람을 관아에 보내 진정을 올렸습니다. 옥연이 시어머니 이씨 부인을 약으로 빨리 가게 한 일, 본처의 음식에 산통 앞당기는 약초를 탄 일이 진정서에 적혔지요. 명생당의 장부와 이씨 부인의 친필 종이 그리고 보기의 증언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포졸이 임시 가문에 들어가 옥연을 잡아갔지요. 친족 살해는 큰 죄였습니다. 옥연은 관노로 떨어졌지요. 관노가 되어 평생 다른 가문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헌은 가문 어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자기 어머니를 첩에게 죽게 한 죄, 본처를 헛간에서 갓난아이와 함께 쫓아낸 죄, 가문의 종손을 헛간에서 나게 한 죄 모두 풀어놓았습니다. 가문 어른들이 지연의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대표 지위를 박탈하셨지요. 종손 자리는 장우가 있게 되었습니다. 장우는 명생당에서 자라돼 임시 가문의 적자로 호적에 올랐지요. 옥연의 아이는 명생당에서 한 달을 더 머물렀습니다. 최 씨 부인의 약을 받고 정신을 완전히 차렸지요. 소하가 그 아이를 자기 품에 받아들였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거두겠습니다. 할머니, 자네의 결심이 그러하면 그리하시오. 이 아이는 장우의 이복 동생이고 죄 없는 갓난아이입니다. 최 씨 부인이 갓난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지요. 이름을 붙여주시오. 원서라 하겠습니다. 멀리 바르게 살라는 뜻입니다. 장우와 원서가 명생당의 두 형제가 되었지요. 지헌은 과거 길이 막힌 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명생당 골목 어귀에 작은 방 한 칸을 얻었지요. 가문에서 쫓겨난 양반이 혼자 살 수 있는 변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명생당에 왔습니다. 약값을 치르고 자기 병의 약을 다 갔지요. 가문의 유전병을 안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값만 치르고 돌아갔습니다. 2달이 지나자 약을 기다리는 동안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나자 약초를 빻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소아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요. 최 씨 부인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자기 본처가 명생당 의원으로 진료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매일 자기 2 아들이 최 씨 어른 무릎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일 자기 손을 보며 어머니가 평생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곱씹었지요. 해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명생당의 매화가 또 피었지요. 소하가 명생당 마당에 서서 장우와 원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우는 3살, 원서는 1살이었지요. 2 아이가 마당에서 작은 손으로 약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보셨지요. 소하가 최 씨 부인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시오? 시어머님께서 그날 쓰신 글씨가 자꾸 떠오릅니다. 무엇라 하셨더이까?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하셨습니다. 최 씨 부인이 미소를 지으셨지요. 그분이 비꼬느라 하신 말씀이지만 결국 자네에게 가장 귀한 말이 되었구먼. 그리고 당신도 그 말을 따르셨지. 마지막에 예, 할머니. 그날부터 제 팔자가 활짝 폈다 하나. 사실 활짝 핀 것은 팔자가 아니라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소아의 머리에는 어머니의 나무 비치개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명생당의 봄 햇살이 마당에 길게 들어오고 있었지요. 마당 한켠에서 지연이 약초를 빻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절구를 내려치고 있었지요. 2 아이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우가 그쪽으로 작은 다리를 옮겼지요. 소화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막지 않았지요. 최 씨 부인이 소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이 자리가 자네 자리요. 이 씨 부인이 알고 남겨준 자리요. 소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에 봄바람이 한번 지나갔지요. 매화향이 났습니다. 훗날 한양에서 사람들이 입에 올렸습니다. 임시 가문에 시집갔던 정씨 며느리가 헛간에서 백냥에 쫓겨난 그날부터 팔자가 활짝 폈다. 그 본처가 의원이 되어 만 사람을 살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했지요. 그 의원의 손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가? 산골의 어미에게서, 그 어미는 한양의 외할머니에게서, 그리고 그 외할머니는 이름도 없이 살다간 더 먼 여인들에게서 왔다고.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하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